자,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일면 딱 펼쳐보면요.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헤드라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읽는 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아주 세심하게 편집해 놓은 현실의 한 조각 아닐까요? 오늘 신문들을 같이 보면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럼 먼저 오늘 아침의 공통 헤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보든 간에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딱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외교 문제, 에이펙 정상회담이고요. 둘째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경제 성적표,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를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법정 드라마.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지금 모든 언론의 카메라는 경주를 향해 있습니다. 에이펙스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의 관세 담판입니다. 오늘 정치 뉴스 중에서는 이게 단연 톱이죠.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이 숫자 1.2%가 난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3분기 GDP 성장률인데요. 다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서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다, 깜짝 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회면으로 넘어가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인데요. 무려 15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재심에서 드디어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걸 넘어서요.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각인데요. 분명히 모든 신문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독자들이 받아보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한번 보시죠. 에이펙 정상회담 보도만 봐도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는데요. 보세요. 보수 쪽 신문들은 리스크가 크다, 불확실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반면에 진보 쪽 신문들은 미국이랑 일본의 압박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죠. 그럼 경제지는 어떠냐? 거긴 오로지 그래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데? 규제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만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1.2% 성장률 이것도 해석이 완전히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그냥 정부가 돈 풀어서 생긴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야 라고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드디어 회복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어떤 신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경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사들의 자존심 대결이죠. 특종 경쟁입니다. 공통된 이슈 말고 우리 신문만 가지고 있는 단독 기사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엔 어떤 단독 보도들이 나왔는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강남역 계단 밀집도가 마비 상태의 2배다. 매일 압사 위험을 느낀다. 제목만 봐도 좀 아찔하죠. 이건 정말 중요한 공공안전 문제고요. 많은 분들이 이태원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단독인데요. 새벽 배송이 이제는 우리 일상이 됐는데 노조는 이걸 금지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조 원짜리 거대 산업이 주는 편리함과 야간 노동을 없애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딱 맞붙여서 보여주는 거죠. 한겨레의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를 보니 대부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이전 정부가 벌였던 수사의 정당성이 무엇이었는지 그 근거 자체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있는 우리 구조물 근처에서 한국 선박을 포위하고 위협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는 기사죠. 자,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어떤 단독 기사를 일면에 거느냐, 이게 바로 그 신문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너머를 읽는 법인데요. 단순히 다른 시각을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아예 뉴스가 세상을 보여주는 그 틀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뉴스 프레이밍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사실도 어떤 부분은 엄청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슬쩍 빼버리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 관세 협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신문들을 보면 대부분 프레임이 딱 두 가지예요. 이번에 이기냐 지냐 하는 한판 승부, 즉 단판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끝도 없이 지지부진한 장기전으로 보거나. 그쵸.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면 진짜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당연히 더 좋은 해법을 생각할 기회마저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세 단계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유예 같은 하이브리드 딜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 미국, 일본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아세안까지 동맹을 넓혀서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익을 지키는 거죠. 이태원 참사 기념일을 다루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슬퍼하는 애도와 잘못을 밝히는 책임 규명을 마치 서로 싸우는 것처럼 대립시켜요. 심지어 어떤 신문들은 아예 논점을 법과 질서 문제로 확 바꿔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대립하는 개념일까요? 더 나은 대안은 이걸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보는 겁니다. 진정으로 추모한다는 건 슬퍼하는 마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뉴스가 설정한 프레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너머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신문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뭘 얻어가야 할까요?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여러분만의 미디어 리터러시 도구 상자를 채워드릴게요. 첫째, 오늘 모든 신문이 말하는 공통 이슈가 뭔지 파악하세요. 둘째, 똑같은 사실을 두고 각 언론사가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비교해보는 겁니다. 셋째,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경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빠진 이야기는 없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뉴스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에요. 현실을 만들어가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프레임에 계속 질문을 던져야만 그냥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세상을 읽는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뉴스는 세상을 어떤 틀에 맞춰 보여주고 있었나요? 이 질문 하나를 품는 것만으로도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읽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